지난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의 송구 크로스로 토트넘에서 데뷔골을 넣은 데스티니 우도기가 새로운 장기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가 어제 단독으로 우도기의 장기 재계약 소식을 전한 건데요. 토트넘은 이탈리아의 풀백 우도기와 새로운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 구단 소식통은 계약이 이미 성사됐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우도기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고 연봉 인상에도 합의했다. 우도기는 뉴캐슬전에서 토트넘 데뷔골을 넣었다라면서 우도기와의 깜짝 재계약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풀백? 공격수 아니고? 우도기는 파라티치 단장이 사임하기 전에 불과 1,500만 파운드라는 초저렴한 가격으로 대박 영입이라는 게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올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인데 바로 이렇게 잘 적응해서 맹활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재계약을 하면서 토트넘이 정말로 미래 투자를 아끼지 않을 듯 보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에 따르면 우도기의 계약 기간은 무려 2029년 6월까지라고 하고 추가 조항으로 계약 연장 조항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매체인 프리미어 인사이드에 따르면 우도기는 재계약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여전히 우승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도기는 토트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이 구단과 런던을 그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는 곧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으며 팬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참을 수 없는 상태다라면서 우도기의 에이전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죠. 2002년 11월생으로 막 21살이 된 선수라서 분명 가끔 경솔하게 태클을 하는 장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2029년까지 잡아놓는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손흥민 패스 맛을 한 번 더 보더니 바로 취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면 너무 오바일까요? 사실 풀백이 포지션인데 엔지 감독 전술 활용법에서는 아마 축구 미치도록 할 만할걸요. 올 시즌에 선수단에 합류한 어린 선수임에도 토트넘 구단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 캡틴인 손흥민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엔지 감독의 철학과 손흥민의 리더십을 믿기에 어리지만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도기에게 해준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1득점 2도움을 올린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공격 포인트 14개인데요. BBC와 스카이 스포츠에서 일하는 분석 전문가 스탠맨 데이브가 전한 정보에 따르면 이건 살라와 홀란에 이은 리그 3위입니다. 참고로 살라와 홀란은 공격 포인트 18개 동률로 리그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한테 진짜 50만 파운드 줘도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 동의하시죠? 전체 선수단의 레벨로 볼 때 어쩌면 2명보다 손흥민의 화력도가 더 높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자리를 비울 1월 일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활약을 하면 할수록 그때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손흥민이 결장할 수 있는 경기들을 정리하는데 손흥민은 1월 5일 홈에서 열리는 FA컵 3라운드 번린전을 결장한다. 4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리그에서 맨유 원정 경기도 빠진다. 그리고 한국의 아시안컵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에 따라 브렌트포드전, 에버튼전, 브라이튼전까지 결정할 수도 있다라면서 손흥민이 최대 6경기나 빠질 수 있다면서 토트넘 성적을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에 개막해서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이 우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빨라도 2월 10일에야 런던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브라이튼전이 한국 시간으로 2월 11일 자정이라서 결승전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런던을 가서 이 경기를 뛰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토트넘 경기하자고 한국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 미리 잘 준비하다가 1월 이적 시장에 바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영국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는 이미 토트넘이 영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엔지 감독의 구상에 맞는 선수단을 만들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토트넘은 선수층 확대를 위해서 센터백과 왼쪽 윙어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의 강화를 원하고 24세 이하 선수를 선호한다라면서 벌써부터 물밑 접촉이 시작됐다고 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급한 건 센터백인데 벤 데비스가 물론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지만 장기적으로 반더벤, 로메로 이외에도 믿을만한 추가 센터백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티켓을 얻으면 내년에 4개 대회를 소화해야 하는데 2명으로는 절대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거든요.
민원을 봐도 3명의 선택벽으로 부족해서 2명이 번갈아가며 다치고 김민재만 혹사당하면서 로테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걸 목격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센터백 영입이 가장 시급한데 현재 그 후보로 거론되는 건 3명입니다.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 팰리스의 마크 게이, 프랑스 니스의 토디보가 그 명단인데요. 다른 리그 선수인 토디보는 살짝 옆으로 빼놓고 에버튼의 브랜스웨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6월생, 우도기와 동갑인 어린 선수로 반더벤보다 나이는 1살 많은 형인데 키가 무려 195cm로 반더벤보다 큽니다. 왼발이 주발이 양발잡이로 후방 빌드업도 되고 특히 제공권이 엄청난 선수로 알려져 있죠. 반면 개인은 키 182cm로 센터백 치고 작지만 작은 만큼 더 민첩하고 스피드가 빠릅니다. 거기에 키는 작아도 체구는 단단하기 때문에 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오른발잡이이면서 왼발도 쓸 수 있는 선수라서 빌드업 능력도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주는 듯한데 가능하면 둘 다 영입해버리면 좋겠죠. 특히 이 두 선수는 모두 잉글랜드 홈그라운으로 선수단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프리미어리그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21살이 되기 전에 3년 이상 훈련받은 선수 8명 이상을 포함해야 선수단 등록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1군 선수단에 등록된 홈그로우는 스킵, 메디슨, 세세뇽, 포스터, 존슨의 1군에 필립스, 오스틴, 화이트먼이라는 유소년 선수 3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충족됩니다. 경기에 잘 나오지 못하는 미드필더 스킵과 2027년까지 장기 계약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홈그로운 규정을 만족시키려는 것도 있었죠. 아시는 분 많겠지만 나이어는 영국이 아닌 포르투갈에서 자라서 홈그로운도 아닙니다. 얘부터 1월에 어떻게든 팔아버려야 하는데 영국 매체인 팀토크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나이어의 친정팀인 포르투갈의 스포르팅도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그냥 6월에 계약 만료로 FA가 되니까 이적료도 벌어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챔스 규정은 더 빡빡해서 홈그로운 8명에 추가적으로 해당 팀에서 훈련받은 팀그로운 3명이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유스 출신인 스킵이 더 중요한 거고요. 호이베르나 로셀소는 이적설이 돌아도 스킵을 판다는 소식은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그래도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가장 현명하게 손흥민 공백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뉴캐슬전 마친 후 보니까 솔로몬이 벤치에 보이더라고요. 너 괜찮니? 샬리송이 더 폼 올라오고 존슨도 손흥민에게 개인 레슨 받고 그러면 어떻게든 버티겠죠. 그런데 손흥민 빠지는 것만 문제도 아닙니다. 뉴캐슬전 대활약한 아프리카 듀오 비수마 사르가 이탈하게 되거든요. 괜히 분위기 좋아진 상황에서 찬물기 얹은 건 아닌지 송구한데요. 포인트는 1월에 선수 영입 필수라는 겁니다. 로셀소가 갑자기 미친 활동량 나올 리는 없잖아요. 레비야, 케인 판돈 1억 파운드 있는 거 다 안다. 꼽을 칠 생각 마라. 이상 흰수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